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여러분은 ETF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TF 시장 동향 보면서 금융시장 분위기 좀 알아볼게요. 한 주간 동향 어땠습니까? 네, 일단 최근 시장 동향 말씀드리면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제 뭐 중국 쪽의 부동산 관련 우려 때문에 좀 경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커져서 또 시장에 악재가 작용했었고요. 반대로 또 미국은 생각보다 뭐 고용이나 소비 지표가 잘 나와서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니까 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서 미국 쪽은 또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또 악재가 작용을 해서 이 G2 두 국가의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았었고요. 네. 뭐 간밤에 엔비디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미팅 뭐 이런 것도 매크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거나 아니면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결국은 AI다. 또 그 중에서도 결국 엔비디아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견인을 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쪽에 온기가 조금은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뭐 매출, 영업이익, 이제 순이익, EPS 다 넘어섰고 이제 전분기 대비 아니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모두 다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0억 달러 정도 더 넘는 수준 160억 달러 예상을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 증가가 이제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센터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AI가 단기적인 어떤 상반기만 휩쓸었던 테마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테마로서 확고히 자리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반도체 쪽의 강력한 수요는 AI 쪽에 기인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나스닥이나 AI 쪽 아니면 국내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은 더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남은 빅 이벤트가 잭슨홀 미팅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코멘트인데 이제 한국 시간 내일 한 밤 11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긴축 코멘트를 주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아직 목표치 2%를 넘는 3% 초반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긴축적인 코멘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양 극단의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 빅 이벤트가 굉장히 또 남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국채금리가 간밤에는 조금 떨어져서 채권 가격은 또 올랐는데 이 국채금리 하락세가 연장이 될지 여부는 이번 이 잭슨홀 미팅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채권 쪽에서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를 이제 국내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투자하셨어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도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ETF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우려를 계속 갖고 계셨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잭슨홀 미팅 중간에 발표될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가 ETF 쪽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하고는 이제 굉장히 악재죠. 그래서 리츠 관련된 ETF도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또 금융 섹터 ETF도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원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채굴 ETF 아니면 이제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빅스 ETF 그리고 금리 변동성을 해지한 채권형 ETF가 플러스 성과를 좀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성장주들은 경기 침체나 또 우려가 있을 때도 사실 좀 독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주도주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는 급등 나올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도 월가에서 $1,000까지 현재 주가보다 2배 높은 가격까지 부르는 내용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주목하고 있습니다. ETF 스크리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ETF 동향 어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약세
약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강세를 보인 ETF는 우라늄, 채굴 관련 ETF가 한 주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원자력 발전의 어떤 회복 기대감이 그 기저에 깔려 있고 그래서 우라늄 가격도 최근에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1일이죠. 지난 8월 1일에 조지아주 남동부에 원전 3호기의 전력 생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호기가 가동된 이후 3호기까지 한 7년이 걸렸고요. 4호기는 내년 3월에 가동 예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외에도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또 일본, 중국, 인도, 스웨덴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현재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테마가 하반기에 약간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채권형 ETF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채권 ETF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소폭 플러스 보인 ETF들은 주로 이제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금리 위험을 해지하는 전략의 ETF들이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짧은 회사채 전략 아니면 좀 낮은 낮은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채 이런 ETF들이 쿠폰 일드가 높기 때문에 자본 가치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좀 방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 자산군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유입, 순유출 어느 쪽일까요? 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을 보면은 이제 직전주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가 지난주는 다시 순유출로 좀 전환이 돼서 확실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최근에 조금은 둔화된 흐름을 좀 보인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의 모든 자산에서 이제 ETF에서 순유출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또 기술주, 산업재, 금융주 이런 업종들 위주로 대거 순유출을 좀 보였고요. 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순유입을 좀 보여서 시총 규모별로 이제 대형주는 유출, 소형주는 소폭 유입 이렇게 좀 소형주 선호 현상이 최근에 조금씩 다시 관찰이 좀 되고 있고요. 채권도 순유출을 보였는데 주로 유출된 채권들은 이제 회사채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힐드나 투자 등급 등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회사채 자체에서 순유출이 좀 보여서 아무래도 채권 내에서 조금은 위험도가 높은 이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에서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단기적으로 좀 보였어서 좀 이게 굉장히 짧은 만기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는 또 소폭 순이익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런 ETF 시장에서도 그 색채가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 테마주가 이렇게 또 활개를 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 ETF에서는 소형주의 또 약간의 순유입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머지 대형주, 기술주, 산업재, 금융 모두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ETF 자금의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까지 알아볼까요? 네, 종목별로 상위 5개 순유입 ETF를 보면은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로 15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되었는데 최대 순유출 뒤에서 말씀드릴 최대 순유출도 S&P 500 지수여서 어떤 종목 간의 로테이션으로 보이고 특별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를 표현하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S&P 500 지수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이 5위권 중에 2위하고 3위에 랭크된 ETF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굉장히 만기가 짧은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2위와 3위를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순유입세고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에 좀 안 좋아졌는데도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 금리 상승 위험이 가장 최소화된 초단기 국채 ETF의 시장의 어떤 선호가 좀 집중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순유출은 어느 쪽일까요? 네, 순유출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초장기 국채, 30년 만기에 잔존 만기 20년 이상 국채에 투자하는 ETF, TLT라는 ETF가 국내 투자분들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이 ETF에서 좀 유출세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S&P 500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ETF, 그다음에 금융하고 소재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떤 손절 물량 아니면 위험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순유출세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좋았던 쪽부터 볼까요? 네, 국내 상장된 ETF 중에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근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의 2배 ETF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과를 다 차지를 했고요. 네. 특이한 점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 이제 FN5G 테크라는 ETF인데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아니 반도체 관련 좀 중형 아니면 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ETF가 이 두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략 ETF 내에서 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의 강세에 기인한 어떤 성과 개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인버스 2배,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함에 따른 어떤 이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하락할 때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결국에 그 끝에는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의 편입 비율이 높은 FN5G 테크 ETF의 수익률 돋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가 좀 낮았던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또 중국의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인하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돌리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중화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중국 쪽 주식의 레버리지 ETF들이 한 주간 한 마이너스 10% 정도의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베트남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증시 레버리지 ETF도 한 주간 마이너스 9%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머징 증시에 투자를 하는 그 이머징 국가 ETF 쪽에 수익률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개인의 순매수 ETF 탑5 짚어주시죠. 네,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제 반등 기대감 때문에 개인분들은 레버리지 ETF를 또 이번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ETF 총 2,500억 원 정도 한 주간 순 매수를 해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이 순 매수에서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한 35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서 이제 대형주 지수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위주로 단기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ETF로도 꾸준하게 거의 매주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개인의 순매도 ETF 탑5는 어느 쪽일까요? 네,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인버스 포지션을 그동안 구축을 해놓으셨던 개인분들이 이제 인버스에서 플러스 성과가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원의 순매도가 주로 인버스에서 관찰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포지션에서 총 한 5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고 워낙 조정이 컸기 때문에 차익을 좀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고 펀더멘털이나 이런 장기 전망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해지하는 용도 일부만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도 최근에 꾸준히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규모지만 한 140억 원 정도 순매도가 개인들에서 유출이 좀 되었습니다. 네, 한 주간 코스피가 저점을 찍으면서 2,500선을 한 차례 깨는 시도가 나왔었는데 인버스 쪽에 전략 성공하고 나서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를 결심해볼 ETF 알아보기 전에 짧게 아까 2차 전지 소재도 뭐 저가 매수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의 미래를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장기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찌 보면은 좀 매수해 나가는 그런 분할 매수의 기회일까요? 일단은 제가 좀 과거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장기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하시기보다는 네. 금리 방향성을 보고 금리가 위로 튈 때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향후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을 좀 보실 것 같고요. 사실 금리 방향성을 예측하는 이제 기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인하할 것이다. 아니면 내년 말까지도 인하 안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동향을 보면 간밤에도 이제 PMI 지수가 나왔지만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을 계속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는 좋은데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네. 부동산 모기지 금리도 지금 거의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위로 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도와 함께 중국 공급망 디커플링의 수혜를 보는 국가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 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이 좀 특이하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완화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또 베트남 중앙은행이 2차례 정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결국은 이런 유동성이 증시를 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베트남을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현재 좀 탑픽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개념으로 그런 관련 ETF에 대해서 매수의 기회도 엿보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락할 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투자를 결심해 볼 ETF는 어느 쪽일까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단기적으로 좀 보였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일단 국채 금리 방향성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지표들도 최근에 조금은 부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믿고 가기에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갖고 관망세는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만기가 짧아서 좀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은 어떤 파킹 통장 형식으로 단기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무위험 금리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이러한 단기성 상품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준비해온 차트는 이제 미국의 MMF의 규모가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라는 점이 이 MMF 증가를 좀 견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보다 자세한 금리 방향성이 나올 거는 같은데, 당분간은 higher for longer라고 현재 고금리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짐을 미리 대비해서 이 같은 MMF에 대한 수요는 미국 현지에서도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또 단기 유동성을 관리할 필요도 좀 증가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채권,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한 6개월 이내로 짧게 국채나 국공채 아니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다수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제 원화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 단기 채권에 투자한 ETF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로 발행된 미국 단기채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국내 단기 채권 ETF를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최근엔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만기가 6개월 이내인데도. 그래서 금리 변동성을 좀 피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실 때 연간 3.5%를 짧게 이제 관리하시기에는 상당히 이 단기 채권 ETF가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아서 하루 평균 거래량도 한 150만 주 이상씩은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좋아야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거래가 많이, 매매가 원활하게 되는 단기 채권 ETF도 최근에 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좀 선호를 받는 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달러화로 발행된 단기 채권 ETF도 미국 쪽은 현재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같은 만기,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되는 0.5년의 만기가 현재 평균 만기 수익률이 5.4%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환율을 감안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단기 채권 ETF는 만기 수익률이 연평균 5.4%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내 상장된 이들의 ETF는 원과 달러화가
해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화의 방향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도 이 ETF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환율이 나중에 떨어져서 한 1,100원 초반대 기록을 하고 있으면 네. 이런 달러화에 노출된 단기 채권 ETF를 달러화 베팅용으로 또 매수를 하시면 환차 이익과 그다음에 이 만기 수익률도 같이 누리실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파킹 통장형 ETF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무위험 금리를 추종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가 국내는 이제 91일분 CD 금리, 그다음에 코퍼 금리라고 있어요. KOFR이라는 금리인데 이제 한국에서 산출되는 이제 무위험 금리고 또 미국은 이제 리보 금리가 산출 중단되면서 최근에 다시 곽강을 받고 있는 이제 소퍼 금리가 있어요. 이 소퍼 금리를 추종하는 ETF의 하루 수익률, 하루 금리를 매일매일 복리로 누적이 돼서 쌓아간다는 어떤 그런 형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신 자금을 좀 짧게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ETF를 매수하셔서 연평균 좀 3% 중후반 정도의 금리를 짧게 복리로 좀 누리시다가 또 어떤 종목이나 ETF를 매수하실 때 매도하시고 바로 또 종목을 매수하시는 이런 매매 패턴을 좀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나중에 좀 단기 자금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무료라는 건 얼마나 큰 혜택일까요? 일단은 지금 소퍼 금리, 그러니까 미국 달러 소퍼 금리를 추종하는 ETF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로 표시된 단기 채권 ETF랑 똑같이 원달러 해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이제 만기가 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소퍼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국채를 담보로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네. 훨씬 더 만기가 짧기 때문에 거의 위험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무위험이라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소퍼 금리 ETF란 말씀을 드릴 때,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금리 자체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달러와 강세에 베팅할 때는 사실상 이 소퍼 금리 ETF를 조금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달러화에 환전을 해서 미국 현지에서 어떤 MMF나 이런 걸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원화로 가입을 하시고 달러화 강세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위험이 없고 연평균 금리가 한 5.3%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달러화 강세에 좀 편안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킹 통장의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투자를 결심할 ETF 채권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소개해 주셨어요. 2가지는 국내 단기 채권 ETF, 그리고 미국 단기 채권 ETF고요. 나머지는 무위험의 금리 추종 ETF, 파킹 통장 개념의 ETF 3가지, 그 가운데서 이제 추종하는 금리가 국내 CD 금리, 코포 금리, 미국의 소포 금리, 이렇게 3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는 에이스 미국 달러 소포 금리가 제일 좀 일단 매력적으로는 보이거든요. 네, 이게 맞나요? 네. 지금 현재 네. 미국의 단기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같은 만기로 따졌을 때 사실상 미국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금리가 더 좀 투자 매력은 있는 편인데 네. 결국은 달러화의 어떤 변동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레벨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달러와 강세에 추가적인 어떤 베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소포금리 추종 ETF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원달러 환율 레벨이 좀 높은 편이지만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레벨보다 조금 더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는 케이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달러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불확실성 높아진 시장에서 단기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채권 관련 ETF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